안녕하세요. 영남 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특강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요, 시대고시기획에서 출판한 토픽 2 실전 모의고사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5분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월요일 김혜봉 교수님, 화요일 정명숙 교수님, 수요일 저 박수현, 금요일 조영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주 목요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픽이 실전 모의고사 4회 읽기 32번부터 문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여러분 38번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아요. 그렇지만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어떤 뜻일까요? 100%라는 뜻이 되겠어요. 100% 확실하다. 100% 행복. 일명, 또 다른 말로 일명은 또 다른 말로 소확행. 소는 작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소는 작다, 확은 확실하다, 행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꾼다. 꿈꾼다,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자, 소확행. 아마도, 아마. 장기간, 장기간. 장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기간은 시간하고 같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경제 침체, 경제가 침체 어려웠습니다. 경제 침체는요, 침체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침체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침체 때문에 이루다는 뭐예요? 이루다는 만들다, 만들기 힘든 큰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그런 행복보다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다. 추구하다는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다. 추는 출발, 원하다, 추천, 이렇게 좋은 뜻이죠. 그리고 구는 구하다, 찾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행복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행복한 마음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힘든 일이 없고 기분 좋은 일이 많고 이런다면 분명히 나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거를 어떤 물질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볼까요? 물질적 행복. 물질적 행복이 있는데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아이고, 잘 안 보인다. 여기 이거는 보이네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런데 돈만 있어서 행복할까요?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친구도 필요하고요. 여기 가족이란 글자도 보이네요. 잘 안 보이겠지만 가족, 친구, 건강. 여기 건강이네요. 돈, 건강, 가족, 친구가 있어야 돼.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OECD 국가를 살펴봤더니 한국이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는 것, 즉 돈을 가지고 컴퓨터, 집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4위나 된대요. 그런데 주관적 행복, 정신적인 행복, 정신적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 보이죠? 23등. 돈은 OECD 국가 중에서 4등이나 많은데, 4등이나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23등을 한대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까 봤죠? 초등학생도 월요병이 있다라는 거.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이겨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힘든 거를 참고 열심히 해서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좋은 행복을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좀 열심히 살죠. 근데 너무 열심히 살고 아까 봤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돈을 벌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 일에서 성공하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돈 열심히 그러다가 힘들어서 소확행, 작지만 행복한 거. 나 이거 오늘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어.
빵을 먹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지금 이렇게 집에서 재미있게 책을 읽고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가족이 있고 행복하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작은 행복을 찾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맞아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보통 늦게 끝나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내 삶 속에서 그래도 나는 풍요롭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롭다라고 자꾸 자꾸 생각을 하면 여러분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확행, 물질적 풍요,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나 이만큼 있지, 나 이만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소확행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작지만 확실한 소확행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장기간 오래오래 경제가 어려워요. 맞죠? 요즘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루기 큰 행복, 돈을 많이 버는 거, 집을 사는 것, 또 뭐 아파트를 사는 것, 자동차를 사는 것, 이런 것만,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아니고 오히려 생활 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읽고 그리고 아까 맛있는 빵 하나 먹으면서 작고 작은 것을 행복을 추구하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확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작은 행복을 이 작은 행복을 이 작은 행복을 이 작은 행복이 바로 소확행,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추구하다, 원하다, 구하다, 찾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레스토랑, 비싼 레스토랑, 이렇게 비싼 식당,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무엇을 할까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GS 또 여러분 집 근처에는 어떤 편의점이 있을까요? 우리 집 근처에는 GS하고 세븐일레븐 있어요. GS, 세븐일레븐 이런 곳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좋아해요? 선생님 도시락 진짜 좋아해요. 선생님은 백종원 도시락 좋아해요.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여기 편의점이죠? GS25, CU, 세븐일레븐 이런데 이런 편의점이 있고요. 편의점 도시락 진짜 맛있죠? 이런 도시락들.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락을 좋아할까요? 선생님은 고기 도시락 완전 사랑해요. 선생님은 고기, 그리고
또 이거 마시고 선생님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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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요? 아아가 뭘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전 사랑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작지만 정말 확실한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작지만 확실한 그 행복을 느낄까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래서 편의점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을 사서요. 편하게 먹으면서 만족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끼곤 한다. 한 번씩 한 번씩. 매일매일 아니고 자주. 뭐뭐곤 한다는 자주 한다. 자주 한다, 때때로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만족이 뭐예요? 바로 소확행입니다. 아이고. 이 만족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만족은 오케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죠.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유가 여러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라서, 이거 완전히 중요해요. 따라서. 그런데 여기까지 글을 읽었으니까 여기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내용. 이제 큰 행복은 꿈꾸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가장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죠. 따라서 뒤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작은 행복을 추구하다.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면 꿈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말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3번 값비싼 음식보다는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이런 말도 없었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4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를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 이 작은 행복, 도시락을 먹으면서 만족합니다. 작은 행복입니다. 작은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네, 맞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이 행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자, 봤더니 짠짠짠 지울까? 다 지우고 짜자잔 이 작은 행복 소확행 만족 작은 행복.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 작은 행복도 그냥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작은 행복 그냥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져지는 거? 아니죠. 도시락을 먹는데 이 도시락
그냥 얻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이 도시락 그냥 줍니까? 아니죠. 이 도시락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 도시락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먹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무엇을 했어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내 땀을 흘리다, 땀, 이 땀을 흘려요. 지금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다. 땀을 흘려서 애쓰다. 애를 쓰다. 애를 쓰다는 애쓴다는 것은 노력하고 애가 노력이에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힘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아르바이트 안 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없죠. 매일매일 놀았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셔요? 어떻게 맛있는 케이크를 사서 먹어요? 어떻게 책을 사서 읽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결국 자 이제 여기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완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죠. 따라서 행복의 크기 자동차, 아파트 아니에요. 도시락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크기는 작아요. 그렇지만 작을지 모르지만 크기는 작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강조한 거예요. 작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하나하나 이거 작은 꿈 하나하나의 가치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결코는 강조하는 거죠. 결코 뒤에는 항상 뭐뭐은 것이 아니다라는 문법이 오게 됩니다. 결코 무엇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뭐가 아니에요? 가치가 작다. 자동차 중요해요. 자동차 최고. 커피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 커피도 중요한 거예요. 그 도시락도 중요한 거예요. 레스토랑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도시락도 좋고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소확행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4 중에 맞는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죠? 그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작은 행복도 노력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이죠? 35번부터 38번까지는요. 시간이 없으면 맨 마지막 문장 끝에 문장을 좀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다면 글의 주제는 정말 맞는 주제를 금방 찾아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문장. 그래, 마지막 문장을 꼭 여기 이 글에 마지막 문장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 따라서부터 이 따라서 이후에 이거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따라서 이후에 따라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후에 글을 잘 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제 여러분 다음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 39번 문제입니다. 39번은 다음 글에서 보기가 어디에 있어요? 보기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 글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안에 이 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알맞은 것인데 보기 앞에 아까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서 이 중요한 게 있네. 어머나 이 중요한 게 따라서 겨울철이라도 해도 겨울철. 자, 그래서 겨울철이라고 해도 자주 창문을 열고 겨울입니다. 겨울 어때요? 겨울은 날씨가 춥습니다.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자주 열어요? 안 열어요? 자, 문을 자주 열어요? 안 열어요? 잘 안 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산소가 부족하면 피곤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건강에도 나쁘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겨울철에도 산소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겨울철이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자주 여세요. 창문을 자주 열고 바깥 공기와 여기 자동차네요. 자동차의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순환하다. 공기 순환. 공기 순환은요, 이렇게 여기 좋은 거 있네. 집 밖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밖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공기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집, 공기가 잘 통하는 집이 좋은 집이죠. 이렇게 바람, 공기가 잘 통하는 이런 집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이지만 창문을 자주 여세요. 창문을 자주 열고 그리고 차 내에 공기를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운전 중 운전자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괴롭히게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힘들다. 운전할 때 힘들어요. 나쁘다. 힘들고 나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운전할 때 힘들고 나쁜 것은 바로 그런데 중에가 있어요. 맞아요. 운전할 때 힘든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졸음입니다. 졸음은 뭐예요? 졸음은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잠이 와요, 졸려요. 그래서 오후 3시만 되면 잠이 와요, 자고 싶어요. 졸음이 있다. 졸음이 와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졸면 죽어요, 죽어. 그죠, 여러분? 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1위가 졸음운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조심해야 해요. 12시간 자도 졸려요. 졸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졸음이 오는데요. 이 졸음 운전을 유발하다, 생기다. 유발하다는 유는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쓸게요. 유는 있다. 발은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라는 게 있으면 뭐뭐가 있다, 생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발하다, 발은 생기다, 발생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음이 발생합니다. 졸음이 있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뇌가 어디예요? 그냥 글자 두고 볼게요. 이게 뇌예요. 머리 안에 여기 뇌에 산소. 우리 나무가 있으면 산소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숨을 쉴 때 산소가 뇌에 갑니다. 산소가 뇌에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산소가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창문을 꼭꼭 닫습니다. 창문을 꼭꼭 닫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을 꼭꼭 닫고 운전을 하면, 맞아요. 아까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산소가 많이 있게 될까요? 아니죠. 정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 안의 공기가 탁해지다. 탁해지다는 더러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창문을 꼭꼭 닫습니다. 창문을 닫죠, 겨울에.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차 안에 공기가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공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많이 졸음운전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창문을 꼭꼭 닫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죠? 자주 창문을 열고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여기. 따라서 겨울철이라고 해도 자주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와 차 내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또 장시간 운전이라면, 오래오래 운전을 해야 한다면 2시간마다, 1시간, 2시간,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쉬세요. 어떻게? 잠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울게요. 상 지우고. 졸음운전. 한국에선 이 졸음운전이 고속도로 사망률 1위예요. 졸음운전이 더 위험해요. 졸음운전 한 사람이 음주운전, 술 마신 사람들보다 사망률,
죽는 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운전을 할 때 잠이 오면 꼭 쉬어야 합니다. 여기 있다. 2013년 음주운전, 졸음운전 뭐 이렇게 있네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한번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음주운전만큼 졸음운전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서 졸음운전이 있는데 졸음운전 쉼터 운전 쉼터 졸음 쉼터 졸리면 쉬어가세요 라고 해서 고속도로에 가면 이런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졸음 쉼터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도에도 이런 졸음 쉼터가 생기면서요.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성 안심벨도 있고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꾸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졸음 쉼터가 보이면 잠깐 쉬었다가요. 졸음운전 위험합니다. 라고 운전하시는 분께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졸음 쉼터는 무엇입니까? 운전하다가 이렇게 잠이 오는 사람한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39번에서 41번까지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읽고요. 보기 앞에 내용을 잘 보고 보기와 비슷한 말 혹은 반대되는 말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요. 맞죠? 여기는 창문을 꼭꼭 닫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이거를 좀 집어넣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자꾸 읽어나가기 연습을 하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잠시 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서 같이 또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